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사랑하는 한 의사가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위험한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위험한 생물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원래 이제 만 35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위험한 생물에 쏘이거나 다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해파리, 특히 이 해파리의 저희들이 보통 포자라고 부르는 그 새끼들이 저희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속설에 의하면 걔들이 인간의 침을 좋아한다 해서 다이빙하고 나오면 이 근처에 수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외에 제가 앞으로 며칠에 거쳐서 말씀드릴 이 위험한 해양생물,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만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해파리입니다. 그 이유가 해파리가 사실 제일 많고 또 다이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그런 위험한 해양생물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해파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파리의 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 현장에서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던 식초에 대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해파리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어떤 동안 해서는 안 될 것도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결국 병원으로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해파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무게가 한 2kg까지 나간다 그럽니다. 더 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포르투기스 매노아라고 하는 그런 왕관 해파리인가, 이거는 사실 물속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가 하면 몸집이 아주 작은 거는 2cm 정도에서부터 2m 정도까지 큰 놈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무거운 게 지금까지 한 8kg, 미안합니다. 무게는 2kg 정도 나가고요. 이 얘들이 몸집은 2m지만 속도는 1시간에 약 시속 8km 정도로 이렇게 수영해서 다닙니다. 물고기, 새우, 깨, 그 다음에 작은 동물 아닌 식물도 애들이 먹고요. 다른 종류의 해파리도 잡아먹습니다. 이 해파리는 사실 이 바다라고 하면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공룡보다 더 오랫동안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하네요. 화석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봐서는 공룡보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투명한 종류도 많지만 또 아주 다양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얘들은 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뼈도 없습니다. 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돌아다닙니다. 이 몸통이 이렇게 가방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 밑으로 촉수들이 줄줄줄줄 수십 개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촉수 끝에 있는
독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사냥도 하고 다이버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몸통의 중간에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음식을 잡아서 집어넣고요. 문제는 이 해파리를 아주 좋아하는 해양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한 게 그 거북이들이 이 해파리를 참 맛있게 잡아먹습니다. 그를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 해파리 좋아하죠. 사실은 저도 그 해파리 냉채는 참 좋아합니다. 이거를 한약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독은요, 해파리가 가진 독은 쏘이면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 통증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통증은 통증이고 상처는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는데 아주 질 나쁜 놈들은 사람을 마비시켜서 익사시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다이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풀수트를 다 입는 게 좋고, 자연을 위해서는 장갑 안 끼는 게 좋지만 다이버를 위해서는 장갑도 끼는 게 좋습니다. 해파리가 사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우연한 실수로 그 해파리 촉수에 닿았을 때 해파리의 상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거북이가 해파리를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이 화면만 크게 만들고 싶지만 이거는 어떤 코피라이트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이 팔을 마치 사람처럼 해파리를 탁 쳐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촉수를 쭉 따라, 그 촉수 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촉수를 쭉 따라가면서 이 괴상망측한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크니더사이트, 자포라고 부르고요. 그 자포 안에 독이 가득 들어있는 어떤 그 작살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니마토사이시스트라고 해서 가시세포라고 합니다. 이 가시세포는 뭔가가 접촉을 하면 그때 독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파리에 탁 닿는 순간 따끔한 통증을 느끼십니다. 잠깐 사이에 우리 피부를 통해서 그 독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다이빙을 했다는 어떤 그 병력, 그 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 통증 혹은 심한 마비나 상처를 보면 의사가 바로 이것은 해파리 상해입니다 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서 잠깐 사진을 보면 해파리가 완전히 파다 안에 덮여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젤리피쉬 블룸, 해파리의 꽃들이 활짝 피어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그 상처를 보이죠. 참 부끄럽게도 이 중에 하나는 저희 처남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응급처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요, 일단 상처에 해파리의 그 촉수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조심스럽게 빼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확 문 떼는 순간 소위 해파리 자포 독을 확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작은 겸자 같은 거요. 뭐 심지어는 여자분들 화장품 박스 안에 보면 아주 작은 뾰족한 그런 집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씩 조심해서 꺼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닦아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피부를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약 43도에서 45도, 맥시멈 45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가야 됩니다. 찬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실 이 물이 지금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물을 데워서 거기다 찬물을 넣어서 식히는데, 그때는 이 도와주시는 구조자분이 자기 손을 넣어서 견딜만한 수온인가를 보고 그걸로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씻고 나서도 약 반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따뜻한 물에 담근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서 그 물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식초를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보면요, 다른 해파리들의 경우보다 특히 이 고깔 해파리라고 하는요, 포르투기즈 마노어, 이 해파리의 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묻어있는, 촉수가 묻어있는 피부에다가 이 식초를 뿌리니까 이 가시세포가 붙어있는 놈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독이 확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빙계 혹은 댐 같은 데서는 식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근데 지금도 미국 심장학회요, 아하의 지침에 따르면 식초가 해파리 독에 가장 응급처치에 가장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장학회나 혹은 다른 잠수의학계가 아직도 합의가 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냥 별도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파리 독을 치료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문지르는 겁니다. 소위 문 뗀다고 하는데요. 그 문 떼면서 완전히 그 해파리의 촉수를 피부에다 확 퍼뜨리게 됩니다. 서양 애들도 암모니아가 들어있다고 해서 소변을 그 위에다 넣은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해파리를 씻어낼 때는 바닷물로 처음에 씻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민물로 씻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씻지 마시고 민물을 뜨겁게 해서 43도에서 45도로 해서 그걸로 씻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연육소라고 해요.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화학약품도 서양 애들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알코올, 에탄올, 암모니아 이런 거 바르는 거, 그 다음에 타올로 이렇게 문지르기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상처 위를 이렇게 자꾸 덮어가지고 그 상처를 압박붕대 같은 감는 것도 해롭습니다.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해파리의 독이 사실 너무 이게 지독하게 심해서 사람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실 혹은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딱 하나 복스 해파리의 경우는
지금 해독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모든 병원에는 이것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국내에는 정확한 사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피부 반응이 알레르기성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해당되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먹고요. 해파리가 얼굴에 닿았을 때 그 부분을 씻기 위해서 세척할 때는 눈 주위는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눈 안으로 해파리 자포가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파리에 대한 뭐 응급처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그 뜨거운 물 최대 45도로 씻고 거기에 담그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 절대로 해파리의 피부 닿아 있는 곳에 특히 곡갈 해파리의 경우는 식초를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금기사항 중에는 문 떼는 게 참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찬 민물로도 씻지 마시고 찬 민물로 씻지 마시고 뜨거운 민물로 씻고 담그고 있는 게 좋겠다. 요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험한 해양생물 시리즈 1번으로서 해파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교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